전 궁금한 게 어쨌든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의 네.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셨습니다. 쇼츠 제작도 하고 뭐 그게 또 인기도 끌고 그랬는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이제 뭐 1년 반 지났나요? 평가 그래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을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당권 장악에 있어가지고 150점 주고 싶고요. 100점 만점에. 예. 그건 잘했다. 그러니까 해냈다. 150점인 이유는 뭐냐면은 예. 필요한 거 이상으로 장악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당이. 대통령이 당정 간의 원활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네. 자기 사람 심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음. 그걸 넘어서는 범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과잉 장악 상태다. 박근혜 정부 때는 어땠나요?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당과 또 이 정권의 사이,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사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대통령이 처음에는 자신감에 넘치다가 보통 이제 정권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성과를 내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보통 주변에서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은 영명한 지도자인데 당에서 이 바보들이 지원을 네. 못 해가지고 그런 것이다. 아하.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보통 나서는 행보가 당권 장악이거든요. 내가 당을 갈아엎어가지고 그럼 내 국정 동력을 삼겠다. 네.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14년에 새누리당에서 엄청 큰 그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뭐냐면은 소위 비박계 거두로 불리던 김무성대, 아하. 친박계 거두로 불리는 서청원 서청원. 대표의 전당이 뜨거워. 있었거든요. 정말 뜨거웠죠. 그렇게 치열한 거 못 봤습니다. 저는. 네. 그런데 거기서 결국에는 김무성계가 이긴 거죠. 그렇죠. 자, 그때부터 이제 박 대통령은 불안감에 떠는 겁니다. 아하. 네. 그럴 수 왜냐? 있겠네요. 내가 김무성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김무성이 되어버렸어. 그 말은 이제 김무성은 나한테 얼마나 한을 품고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보면은 네. 대통령 근데 처음부터 불안했던 거죠. 처음부터 예.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걸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친이계가 득세하느냐라는 얘기를 보자면요.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하자면요.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즐겼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용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하. 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용인하는 것은 다르다. 이게 처음에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옛날에 오연회 대표랑 조국 교수가 같이 이제 진보집 플랜 쓸 때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용인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을 분석하거든요. 저는 이걸 얘기했고 아유, 오윤호 대표 저희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네. 기분이 좋으시겠네. 그 책은 대단한 책이에요. 네. 예. 오연호 대표 본인도 까먹으셨겠지만은 네. 제가 그걸 10년 전에 읽어보고 최근에 다시 읽어봤는데요. 그 책의 에필로그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마지막 기억이 안 챕터를 한번 예. 읽어보세요. 예. 세대포 이론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이준석 대표도 거기서 영감을 영감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보고 영감 얻었다기보다는 네. 머릿속에 한 뇌리속에 그게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망가진 조국을 보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 당시에 그 대담에서 저는 어느 정도 그게 대담집이기 때문에 오연호 네. 대표가 어느 정도 본인의 필력을 발용해 가지고 조국을 미화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한번 에이. 오연호 대표께 물어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의 그 안에서의 조국이 물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안에서의 조국이 진실이고 어느 정도가 네. 가필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 안에서의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 분석력이 뛰어났어요. 거기 보면 뭐 근데 좀 지금 보면 되게 웃긴 내용도 많아요. 네. 거기서 이제 조국 장관이 뭐 진보 진영에서 자기 아들 딸을 외고에 보내는 세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네.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아들 딸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웃긴 내용 많아요. 네. 그런 내용도 있는 반면에 왜 스펙 쌓기에 한 집중하느냐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 좀 웃긴 책이긴 한데 네. 그런데 하여튼 그 내용 자체는 기승전결은 괜찮기 때문에 아하. 저는 이게 오연호 대표의 능력인지 아니면 조국 네. 장관이 그 당시에 그래요. 그 나중에 매력적인 인물이었는지 보고. 제가 별개인데 네. 저는 이런 얘기가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 이해하는 지점은 어디냐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실이 늦게 되시고 그래서 어쨌든 검찰을 늦게 시작하신 다음에 처음 이제 본인이 굉장히 뉴스에 날만한 일을 하게 된 게 댓글 수사 팀장이었어요. 네. 그럼요. 그때 이제 본인은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국정원의 그 선거 개입이나 이런 걸 밝히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나이 50대에서 좌천을 겪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도 엄청 세게 윤석열 대통령 탄압했기 때문에 뭐 지방도 보내고 했는데 그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친박과 완전 멀어진 거예요. 예. 불가촉 인사로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친박에서. 그렇네요. 그러면 친박과의 교류가 없어요. 그 당시 보수의 주류라고 하는. 네. 그리고 거기 더해가지고 나중에는 탄핵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대부분을 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친박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네. 본인 또는 본인과 정말 가까운 사람을 수사했던 윤석열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아하, 트라우마로 남아 있겠네요. 그러면 뭐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수사에서 우리가 결과 발표되는 거는 일부고요. 네. 예전에 하다못해 신정아 씨도 하다못해 자기 책에 보면 윤석열 검사한테 수사받던 기록을 굉장히 치욕적으로 묘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게 다 있으니까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친해질 수 있겠냐. 혹시 최경환 전 부총리한테 뭐 무슨 얘기 들으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뭐 제가 뭐 들은 것도 없고 들었다 해도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제 친박 이후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 뒤에 검찰총장 되고 난 사안들 때문에 네. 교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조국 수사부터 해가지고. 그럼 대한민국의 정치적 큰 덩어리 중에 네. 친박과 친노 친문과는 교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아 있는 거라면 한 10년 전에 일선에서 물러섰던 친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엄청난 친이의 복귀를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뭐 새로 장관에 하마평 오르는 인사들도 보면은 뭐 문체부 장관은 지금 네. 오늘 돌던 지라시에 보면 유인촌 장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유인촌 정병국 두 분 이름이 올라오고 있던데 그러니까 완전히 MB 정부의 기환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한번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안철수 후보한테 예전에 네. MB 아바타로 공격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네. 그건 진짜 실체가 없는 공격이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 민주당이 겸허한 반성을 좀 해야 된다. 네. 예. 그 잘못 수식을 붙인 거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MB 아바타다. 그러니까 MB 아바타론과는 좀 다르긴 한데요. 이명박 정부 2.0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인사들이 거의 다 지금 인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카피라이터들도 진짜 바보들이다. 예. 안철수 공격할 때는 그렇게 찰진 용어들 만들어내더니만은 물론 이제 MB 아바타는 자기가 만든 거죠 안철수가 대선 토론에서. 근데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예. 근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가 그래서 그걸 이해는 한다. 왜 대통령이 어쨌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둘 다 본인이 강하게 맞서면서 네. 인재풀이 협소해진 거는 이해는 한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국정을 책임진 사람의 그런 것을 용인해야 되는 게 별개의 문제다.